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개수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달라 했죠. 맞지? 좀 쉬운 걸로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합쳐서 이걸 전기로 튀기면 이제 물이 되거든요. 맞나? 수증기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될 수 있는데 요 개수 한번 맞춰볼까? 어떻게 되죠? 외우고 계시는 분 2, 1, 2였다. 맞죠? 요렇게 되고 이거 수소랑 산소 이용해서 물 만드는 거 혹시 영화 마션 본 사람? 오, 많이 봤네? 거기서 그 주인공이 누구죠? 맷 데이먼이죠. 맞나? 멧돼지가 아니고 그 주인공이 이제 화성에 홀로 표류를 해가지고 거의 600일 가량을 버틴단 말이에요. 혼자서. 맞죠? 이때 이제 화성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고민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당연히 뭐 산소는 그 이제 화성 거주지 시설에 있고 이제 물이 제일 필요로 한단 말이죠. 물을 없이는 사람이 이제 3일 이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화성에 있는 기지에서 공급되는 산소랑 그 다음에 우주선의 연료로 쓰는 게 보통 뭐냐면 수소거든요. 그래서 그 수소를 끌어와 가지고 이제 적절한 비율로 해가지고 어떤 촉매를 이용해서 이게 발화를 시켜서 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죠. 맞나? 그 혹시 장면 본 사람 있죠? 그 상당히 과학적으로 고증이 잘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맞죠? 쌤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쌤 마션만 한 5번 본 것 같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아무튼 요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제일 먼저 뭐였죠?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개수비는 2대 1대 2란 말이야. 맞나? 이거가 의미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수소 분자 몇 개? 2개랑 산소 분자 몇 개? 1개랑 합쳐서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개수비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분자 개수비예요. 맞나? 분자 개수비도 2대 1대 2였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분자 개수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이제 화학을 3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개수, 질량, 부피 이 3가지 물리량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물질들의 물리량들을 약간 총괄하는 어떤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단위가 뭐였지? 몰이란 말이야. 맞죠? 자, 분자 개수와 몰비는 서로 어때요? 비례하죠. 그 이유는 뭐죠? 그렇지. 아보가드로수라는 상수를 곱하고 나누기 때문에 여기도 몰비랑 똑같다. 몰비도 2대 1대 2다. 맞죠? 그러면 몰비랑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었죠? 부피비 또 똑같다. 맞나? 부피비는 다만 뭐일 때만. 그렇지. 기체일 때만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로 똑같습니다. 맞나? 자, 이번엔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몰비랑 다른 거 하면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죠? 질량비. 그렇지. 질량비야. 아까 개수랑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질량비. 그 질량비는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질량비는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1대 8대 9. 오, 이거 그걸 외우고 있네요. 1대 8대 9입니다. 맞죠? 이때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고2 화학에서 좀 질량을 이용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요거 2개의 합, 뭐죠? 반응물의 합이다. 맞죠? 반응물의 합과 그다음에 요건 뭐죠? 생성물의 합이 서로 어때요? 같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질량, 그렇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질량, 쌤 글자 알아보겠어? 보존의 알아보겠어? 좋습니다. 법칙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기서 또 많이 낚는 문제 중에서 하나가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개수비로 이제 요거를 그냥 개수비로만 외우고 있으면은 어렴풋이 하는 거야. 정확히 짚어야 되죠. 원자 개수비는 서로 어때요? 다르죠. 맞나? 원자 개수비는 분자 개수비랑 또 다릅니다. 자, 원자 개수비는 어떻게 돼? 얘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수가 2개고 얘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수가 2개고 얘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수는 몇 개? 3개이기 때문에 이 원자 개수비도 혹시 기억나시는 분? 2대 1대 3이었나?
맞네요. 2대 1대 3으로 이제 나오고 이 원자 개수비도 어떻게 보면은 원자 개수 보존의 법칙 이런 건 없지만서도 얘 합과 얘 합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죠? 요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어떤 물리량들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질 때 쉬운 난이도로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쌤이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보고 쉬운 난이도로는 이런 걸 주죠. 얘 양을 던져주고 맞나? 그리고 한쪽을 보통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줘요. 맞죠?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줘.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뭐 무한리필 개념이라는 거죠. 맞나? 무제한으로 공급된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 양을 이용해서 개수비를 타고 어떻게 가는 거야? 이 친구 양을 추론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맞나? 이거는 사실 쉬운 난이도의 문제인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얘 양도 제한된 양을 던져주고 맞나? 그 다음에 이 친구 양도 어떻게 돼? 제한된 양을 던져주죠. 맞지?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초반남. 그렇지. 초반남 작성을 해야 되는데 초반남 작성을 뭐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한 개 뭐죠? 그렇지. 한 개 반응물을 추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죠? 한 개 반응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쪽이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면 어차피 얘는 무제한 공급이니까 얘 양만 얘가 먼저 고갈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맞죠? 근데 양쪽이 다 제한된 양이 공급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먼저 고갈되는 친구가 생긴단 말이야. 맞죠? 그런 경우에 이제 먼저 고갈되는 친구 한 개 반응물을 이 뭐가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초기량 맞나? 반응량 맞나? 그리고 남은 양 초반남을 작성을 해가지고 물질의 어떤 물리량들을 하나하나씩 파악을 해 나가야 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돼야지 여러분들 이 화학 1단 문제가 좀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특히 요 반응량이 이제 보통 뭘 많이 쓰냐면 개수비를 많이 쓰게 되겠죠. 맞나? 왜냐하면 반응비 자체가 이제 개수비대로 반응을 할 테니까. 맞죠? 요 정도 조금 인지를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풀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본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쌤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질문이 좀 있습니까? 질문 있는 사람? 석주 질문 없나? 자, 그럼 질문이 없으면 쌤이랑 오늘은 우리가 지금 쌤이 어디를 좀 다 설명했냐면 34, 35, 36 다 설명한 거예요. 다 설명한 거고 쌤이랑 일단은 문제를 몇 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안 풀었죠, 여러분들? 40페이지 풀려져 있다. 풀려져 있어? 언제 풀었지, 석준이? 예전에 푼 거죠? 이번에 푼 거야? 채점도 돼 있어요? 혹시 괜찮으면 오늘 다시 한번 좀 풀어봅시다. 알았죠? 첫 시간은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쌤이 문제 번호 좀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일단 쌤이랑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2번 문제 같이 풀고 좀 진행을 해봅시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40쪽 2번입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되어 있죠. 맞나? 어떻게 돼 있어? N2랑 3H2 가스. 그 다음에 가스라고는 안 나와 있네. 내 맘대로 적었네. 반응시켜서 뭘 만들었어? CnH3. 요 NH3가 암모니아라고 부릅니다. 맞죠? 여러분들 방귀 끼면 나오는 거야. 맞나? 이때 H의 이제 몰 질량은 1. 이제 그 다음에 누구야? 질소의 몰 질량은 14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몰 질량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몰 질량을 알려주는 거랑 화학식량을 알려주는 거랑은 사실상 어떻다라고 보면 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몰 질량과 화학식량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으니까 단위가 있냐 없냐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고. 어떻게 돼 있어? 일단 C 얼마죠? 여러분들? 2죠?
C는 2입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 암모니아가 17g이 생성되려면 N2는 14g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가죠. 자, 얘가 몇 g 필요하다고? 17g이 필요하대. 맞나? 그러면 얘 17g을 만들려면 얘네들이 이제 몇 g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물리량은 몰을 통해야 됩니다. 얘 17g은 몇 몰이야? 한번 해보자. 얘 화학식량이 대충 얼마 될 것 같아? 질소가 14고 수소가 1이니까 17이네. 그러면 얘를 화학식량으로 한번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거 몇 몰? 1몰이야. 맞죠? 그러면 얘 1몰을 만들려면 이제 몰비는 무슨 비랑 똑같아? 개수비랑 똑같지? 그러면 얘가 지금 개수비가 1대 3대 2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얘 1몰을 만들려면은 얘는 몇 몰? 0.5몰 필요하고 얘 1몰 만들려면 얘는 몇 몰? 그렇지. 1.5몰이 필요한 거야. 맞죠? 요렇게 해놓고 질소 기체가 몇 g 필요하냐 했으니까 얘 0.5몰은 몇 g이겠어요? 자, N2잖아요. 그러면은 N이 14니까 N2는 이제 화학식량이 얼마야? 28이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화학식량 28을 곱하면 얘는 몇 g이 되겠어? 그렇지. 14g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 17g을 만들기 위해서는 N2 14g 필요하다. 맞아 아니야? 맞네요. 니은이 맞는 말이야. 맞죠? 그 다음에 디귿 N2 1몰이 완전히 반응을 하려면 H2 3g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맞나? 자, 얘 1몰이 완전히 반응하려면 몰비는 개수비니까 얘 1몰 반응하려면 얘 몇 몰 필요해? 3몰 필요해. 자, 얘 3몰은 몇 g이죠? 왜냐면 H는 화학식량이 1이지만 H2는 화학식량이 몇이야? 2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얼마? 2를 해줘야 6g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맞죠? 요 샘플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디귿은 틀렸네요. 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나? 좋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번호를 좀 적어줄 테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번호 좀 적어줄게. 3번, 7번, 그 다음에 9번, 좀 제한된 양으로 주어진 게 없나?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14번 이렇게 네 문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알았죠? 한번 해보고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요거 지워도 되나? 2번 문제 쉽지? 아닌가? 아닌 말고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A가 B로 되는 반응이에요. 이거 화학 반응식이 좀 간단하네. A 가스가 B 가스로 바뀌는 반응이야. 맞나? 근데 이제 A가 몇 개의 B로 바뀌어? 2개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했다. 자, B의 몰 질량은 B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억. 이거 너무 쉬운데? A 1몰이 반응하면 B 2몰이 생성된다. 맞아 아니야? 맞죠? 개수비는 몰비니까. 맞습니다. 니은 몰 질량 B는 A 대 B가 2 대 1이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 왜 그래? 자, 얘네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1대 2죠. 그 다음에 몰비가 몇 대 몇이죠? 1대 2입니다. 맞습니까? 자, 질량비는 몇 대 몇이죠? 질량비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얘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몇 개? 2개. 생성물이 몇 개죠? 1개죠. 그래서 반응물의 합이 생성물의 합과 똑같아서 1대 8대 9가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반응물이 몇 개야? 하나죠. 생성물도 하나예요.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러면 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 1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왜 그러냐면 쟤랑은 다른 게 쟤는 반응물이 2개인데 얘는 반응물도 1개, 생성물도 1개니까 당연히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런 거 이렇게 적고 나면요. 이제 여기다가 쌤이 몰 질량비. 지금 구하라는 게 몰 질량비잖아요. 맞지? 몰 질량비. 몰 질량비는 사실상 화학식량비랑 똑같아요. 맞지? 화학식량비랑 똑같아. 몰 질량이랑 화학식량은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단위가 있냐 없냐 차이단 말이야. 맞죠? 자, 몰 질량의 단위 뭐였지? 기억나시는 분? 그램 퍼 몰이란 말이야. 맞죠? 그램 퍼 몰이라는 건 뭐야? 뭐를 뭐로 나눈 거예요? 뭐를 뭐로 나눈 거야? 질량을 몰로 나눈 거야. 맞지? 자, 질량을 몰로 나누는 거야. 맞나? 다시 질량을 몰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자,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얘를 얘로 나누면 얼마? 1분의 1. 맞나? 얘를 얘로 나누면 얼마? 1분의 질량을 뭘로 나누는 거야? 2분의 1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이야? 2대 1 나오는 거죠. 몰 질량비는 2대 1이 맞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어? 요렇게 좀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몰 질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몰 질량은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이니까 질량을 몰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쌤은 어떻게 했어? 몰비 구하고 질량비 구한 다음에 질량을 몰로 나눈 거예요. 질량을 몰로 나눈 거. 질량을 몰로 나눈 거. 뭔 말인지 알았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 2대 1 나오고 당연히 화학식량비도 2대 1 나오겠죠. 그렇지? 똑같은 개념이니까. 니은도 맞아요. 자, A, W g이 모두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B의 양은 자, 요거는 요렇게 가봅시다. 우리가 몰 질량비가 2대 1을 구했잖아. 그러면은 B의 몰 화학식량, 몰 질량이 B면은 A의 화학식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대 1이니까 2B가 되겠죠. 맞나? A의 화학식량 2B가 된다.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Wg이야. 얘 Wg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B의 양을 구하래요. 갑시다. 얘 Wg은 몇 몰이죠? 질량을 몰로 바꿀 때 뭐 써요? 화학식량을 나누죠. 맞나? 그러면 화학식량이 얘니까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돼? 2B분의 W 몰 되겠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요거 다 반응하면은 B가 몇 몰 생성돼? 몰 B는 몇 대 몇? 1대이니까 얘 몇 몰 생성돼? 그렇지. B분의 W 몰이 생성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량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여기다가 B의 화학식량 얼마 곱해주면 돼? B 곱해주면은 B 몇 그램 나와? W 그램.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은 거야. 맞죠? 이해되나? 그러면 일단은 구하라는 게 지금 몰을 구하라 했으니까 B의 양은 얼마가 돼? 이게 되겠네. 맞지? B분의 W 몰이 돼야 됩니다. 딕은 맞아 틀려? 틀렸어요. 답 몇 번? 3번입니다. 요거 이해되나?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요런 거 구하는 거 있죠. 요런 거. 일단 몰 질량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질량을 몰로 나눈 거야. 맞지?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몰 B랑 질량비를 이제 각각 구해서 얘랑 얘를 합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단 말이야. 알겠죠? 응. 성민 이해되나? 좋습니다. 오케이. 준서 오케이? 석준이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윤성이 됐고 됐나? 좋습니다. 민성이 이렇게 잘했습니다. 3번 넘어가 보고요. 이거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7번 한번 가봅시다. 7번 문제 보시면 이야, 그림 한번 그려보자. 쌤이 또 그림 잘 그리잖아요. 알지? 피카소 뺨 때린단 말이야. 맞니? 누가 비웃는데요?
헌주가 비웃었니? 네? 예? 거의 지금 완전 똑같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A몰, 그 다음에 H2O 가스 B몰 이렇게 돼 있네. 맞나? V 리터.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게 이제 반응 전이고요. 요게 이제 반응 후야. 그러면 이제 전과 후에 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살짝만 지울게요. 3794. 자, 일단 반응물을 왼쪽에 적어볼게. 더하기 산소 반응시켰더니 이게 무슨 식이야 이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하루 종일 했잖아요. 뭐죠? 연소죠. 그치? 연소 태우는 거야. 이산탄소 기체랑 물이 생성된다. 괜찮나요? 오케이. 나 이게 남은 물질을 반응물, 생성물 총 전체를 다 나타낸 건가? 그러네. 다 나타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 자, 요거 작성해 볼게. 초반남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면은 얘 몇 몰 넣었어요? 초반에? 초기량? 1몰 넣었고 얘 몇 몰 넣었죠? 4몰 넣었어. 맞나? 4몰 넣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개수를 안 맞췄지? 개수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반응이 딱 끝나고 났더니 여기에 지금 보면 얘나 얘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가 동시에 다 고갈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나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얘랑 얘가 동시에 고갈이 된 겁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반응량이 얘 1몰 소모될 때 얘도 몇 몰 소모돼야 남은 양의 얘나 얘가 둘 다 안 남겠어. 얘가 4몰 소모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랬더니 얘가 지금 몇 몰 생성됐지? A몰. 괜찮나요? 얘가 몇 몰 생성됐죠? B몰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양은 이 친구 A몰과 이 친구 B몰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은 일단 이런 게 보이네요. 일단 얘는 미지수지만 얘가 지금 반응비가 몇 대 몇이야? 몰비가? 1대 4야. 그러면 얘 개수비도 1대 4여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뭐 1, 4가 될 수도 있지만 뭐 2, 8이 될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맞죠? 일단은 1, 4로 한번 해볼까? 괜찮나? 1, 4로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A랑 뭐가 되겠어? B가 되겠네. 괜찮나요? 요렇게 하고 뭔가 미지수 세워가지고 MN이 구해질라나? 한번 볼까? 될 것 같은데? 쌤 생각에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 산소가 몇 개 있죠? 8개 있고 여기 산소 몇 개 있지? 2A개. 괜찮나요? 여기 산소 몇 개 있죠? B개 있다. 요렇게씩 하나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수소 몇 개 있죠? N개 있고 여기 수소 몇 개 있지? 2B개 있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M개 있고 여기 탄소 몇 개 있죠? A개 있네. 그러면은 미지수 4개고 식은 3개니까 이게 B가 다 나오나요?
다 나오나? 잠깐만.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거 사실 요거 사실은 쌤이 조금 더 고급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얘 지금 부피가 얼마죠? V리터야, 맞지? 얘 지금 부피가 얼마죠? V리터야. 부피가 서로 어때?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여기 부피비랑 여기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부피비랑 생성물의 부피비가 몇 대면? 1대 1이야. 이게 1대 1이죠. 맞나? 근데 지금 보면 얘도 가스니까 사실상 기체의 부피비는 뭐랑 똑같아야 돼? 개수비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맞아? 그러면은 반응물의 총 개수가 얼마죠? 1대 4지. 1 더하기 4랑 생성물의 총 개수가 얼마죠? A 더하기 B랑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되네. 뭐가 나오는 거지? A 더하기 B가 얼마? 5가 나와. 이게 또 나와줘야 되겠다. 맞죠?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렵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대 4대 A 대 B 따로따로는 생각을 해도 이걸 합쳐서 생각하는 걸 잘 못하는데 얘 부피랑 얘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반응물의 총 부피비랑 생성물의 총 부피비가 1대 1이니까 반응물의 총 개수의 합이랑 생성물의 총 개수의 합도 1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요거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렇게 식 4개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다 결정이 되겠네. 맞아? 요거 2개 쓰면 A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2개 쓰면 A 얼마예요? 이거 2개 쓰면 A 3인가? A 3이고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2가 되겠네. 괜찮나? 그럼 A 3이니까 요게 M이 얼마죠? 3이죠? 그 다음에 B가 2니까 N은 얼마야? 4네요. 그러면 요거는 뭐죠? C3H4다. 맞지? C3H4 요렇게 나오겠네요. 괜찮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까? 7번 문제 보시면 기억 M 더하기 N은 7이다. 맞나요? M 더하기 N은 7 맞습니다. 니은 A 대 B는 3대 2이다. A 대 B는 3대 2 맞네요. 맞나? 니은도 맞고. 디귿 요 물질 5몰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 기체의 부피.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얘가 5몰이 주어진 거잖아. 맞지? 그 말은 이 친구 양은 무제한으로 공급했다라는 거야. 맞죠? 얘는 충분한 양을 공급을 했다라는 뜻이고 얘 5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 기체. 자, 요렇게 가야 되겠네. 자, 개수비 몇 대 몇? 1대 3. 그럼 얘 5몰 반응할 때 얘 몇 몰 생성돼? 15몰 생성되네. 그치? 그러면은 15몰의 부피는 몇 V가 될까? 응? 잠깐만.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네. 이 친구 5몰이 몇 V인 거야? 1V인 거잖아요. 맞지? 5몰이 1V니까 15몰은 몇 V인 거죠? 얘는 3V가 되겠네. 맞죠? 몰비랑 부피비는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맞나? 요거 5몰, 얘 총 5몰이 V니까 얘 혼자 15몰이 3V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쵸?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렸죠. 맞나? 5V가 아니고 3V가 돼야 되네. 답 몇 번? 3번입니다. 되겠나? 오케이? 요거 좀 어렵긴 한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부피가 유지된다라는 개념은 반응물의 총 몰수의 합이랑 생성물의 총 몰수의 합이 같다. 그래서 1 더하기 4는 A 더하기 B가 된다는 뜻이죠.
알아들었나? 예. 응. 윤성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봅시다. 9번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가 우리 2단원 조금만 해볼게요. 남은 건 여러분들 고2는 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알았지? 자, 9번. 자, 다음은 금속 M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적어볼까? 금속 M, 2M 고체가 물, 2HO 리퀴드랑 반응을 해서 H2 수소 기체 생기고 EMOH가 생성이 됐습니다. 맞죠? 응.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T도씨 1기압에서 이 친구 몇 그램? W g을 충분한 양의 물, 얘는 충분한 양을 공급을 했죠.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 친구의 뭘 구하래? 부피 구하랬다. 맞죠? 몇 리터이냐? M의 몰 질량은 얼마? 7이며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기체 가스 1몰의 부피는 몇 리터? 28리터라고 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자, 천천히 가자.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질량을 통해서 부피로 가는 건데 당연히 뭐를 통해야 돼요? 모든 교통의 중심지가 어디야? 몰이야. 그치? 얘를 통해서 일단 몰로 먼저 가셔야 돼요. 이 친구 몇 몰입니까? 물었을 때 질량에서 몰 갈 때 뭐 써요?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얘죠? 맞나? 몰 질량이 화학식량이니까. 그러면 7로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이거 몇 몰? 7분의 W몰. 괜찮나요? 자, 그러면 몰비는 또 무슨 비랑 똑같아? 개수비랑 똑같죠? 개수비 몇 대 몇? 2대 1이네. 맞죠? 그러면 얘 몇 몰 생성되는 거야? 그렇지. 14분의 W 몰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몰에서 이번엔 어디로 가야 돼? 부피로 가야 되지. 맞나? 근데 T도씨 1기압에서 지금 얘가 상태가 기체니까 쓸 수 있겠죠. 기체는 어떻게 돼? 1몰에 28리터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28 해주면 되니까 얘 몇 리터? 2W 리터 되겠네. 괜찮습니까? 뭐야, 너무 쉬운데? 답 몇 번? 2번입니다. 요거 이해되나?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남은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쌤한테 개인적으로 들고 오세요.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해주시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2단원 진도 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2단원 앞부분 조금만 한번 나가볼게요. 알았죠? 화학결합입니다. 참고로 그 책에 이제 이 개정이 되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 담아 놓기는 했는데 근데 쌤 예상컨대 이 파트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분명히 이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일부 가져올 수 있어요. 내신에서는 쌤이 그 학교 선생님 좀 자율적으로 양을 살짝씩 더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파트에서 조금 쌤 생각에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없앤지 않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쌤이 조금은 더 추가로 설명을 해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화원에서 배우는 화학결합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건 딱 2종류밖에 없어. 첫 번째 뭐죠? 이온결합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과학에서 뭐 배웠어? 공유결합이야. 맞죠? 배우 공유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이제 금속결합입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정확한 정의를 조금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이온결합은 뭐냐?
이온끼리의 결합인데 자 명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금속 양이온과 맞나? 비금속 음이온의 뭐죠? 결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금속이고 뭐가 비금속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하긴 했는데 쌤이랑 이제 처음 수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외워셔야 돼요. 맞지? 그거 안 외우고 과학한다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잔 말이야. 알겠어? 까먹지 마세요. 수해, 리배, 붕탄, 질산, 풀내,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칼하죠?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금속 몇 개야? 7개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륨 들어가면 금속이야. 리튬, 륨,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이야. 맞지? 요렇게 7개가 뭐야? 금속입니다. 괜찮나요? 금속. 괜찮아? 얘도 륨이긴 한데 얘는 금속 아니야. 헬륨이지만 얘는 예외. 알겠지? 나머지는 뭘로 치부할 수 있겠어? 비금속입니다. 그렇지. 나머지를 비금속. 이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붕소랑 규소는 준금속, 금속의 특징과 비금속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비교하긴 하는데 금속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알았지? 비금속이야. 자, 그러면 금속은 뭘 만드냐면 얘는 양이온을 만들어요. 맞지? 그리고 비금속은 뭘 만드냐면 음이온을 만듭니다. 맞나? 왜 그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몇 번? 11번이야. 그러니까 양성자가 11개 있겠죠. 맞나? 그리고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주위를 전자 껍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맞나? 왜냐면 1주기, 2주기,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3개입니다. 맞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1개야. 근데 이제 모든 화학 결합은 통합과학에서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옥텟 규칙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만족시켜야 돼요. 맞나? 옥텟 규칙이 뭐야? 모든 원소는 어떤 성질이 있죠? 원소는 최외곽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해? 가득 채우려고 하죠. 맞나?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려고 해? 스스로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어. 맞나? 이해합니까? 이게 다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나트륨은 지금 보면 2개, 8개, 1개야. 최외곽 전자가 지금 몇 개죠? 1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2가지예요. 나머지 7개를 어디서 훔쳐와가지고 채우던가 아니면 지거 하나를 버리면은 최외곽 전자가 8개로 바뀌지. 이 방법이 있을 거야. 맞죠?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7개 어디서 훔쳐올 거야? 맞죠? 뭐 도벽 있는 것도 아니고 7개 훔쳐오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누가 도벽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1개 버린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서 이제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만들어서 스스로 안정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플러스 11에 전자가 11개여서 중성을 이루고 있다가 얘 전자 1개를 버리면은 얘가 이제 무슨 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누가 더 많아져? 양성자가 더 많아지지. 맞아? 그래서 나트륨은 보통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몇 가 플러스? 1가 플러스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1족 금속은 1가 플러스, 2족 금속은 2가 플러스, 13족이죠. 3족 아니야. 13족 금속은 3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은 양이온.
여기는 반대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9번이야. 그러면 얘는 2죽이니까 두 번째 줄에는 2죽이니까 전자 껍질 2개 있고 전자수가 2개 7개야. 자, 얘는 7개 버리는 게 맞겠어? 하나 훔쳐오는 게 맞겠어? 하나 훔쳐와. 뭐 누가 줄 사람 있겠지? 하나 훔쳐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아져? 양성자보다 전자가 1개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플루오린은 1가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음이온. 맞나? 음이온, 음이온, 음이온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가지고 서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이때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합 기저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결합 기저력. 이 결합의 바탕에 되는 힘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어? 왜? 양과 음이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전기적인 부호는 서로 반대니까 서로 무슨 힘이 발생해? 인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거의 정확한 명칭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거야. 알아들었나? 그러면 요걸 이제 식을 적어드리면 힘의 이제 약자는 F거든요. 맞죠? force라고 적고 K에 R 제곱분의 Q1, Q2 요렇게 적습니다. 맞죠? 자, 살짝 세분화해서 알려드릴게요. 얘는 정전기적 인력이고요. 맞지? 자, K는 뭐냐? 그렇지.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수야, 상수. 어떤 고정된 수라는 거예요. 맞죠? 변수가 아니야.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R은 뭐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입니다. 맞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분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죠? 얘가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거야. 맞죠? 이해됩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어?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지겠죠? 맞나?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두 이온 사이에 두 이온의 상대적 전하입니다. 상대적 전하. 되겠나? 자, 이 상대적 전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나트륨 뭐가 플러스? 1가 플러스. 얘를 1이라고 생각을 해. 맞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은 3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1, 2, 3. 반대로 플루오린이나 염소는 아까 봤듯이 몇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1이 들어가겠죠? 맞나? 1. 얘가 1이면 얘는 산소랑 항은 2가 되고 질소는 인도 3이 되는 거야. 맞죠? 요런 걸 상대적 전하.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이란 말 많이 봤었잖아. 탄소를 12로 했을 때 나머지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정의를 내리듯이. 맞나? 알아들었나?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뭐냐?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맞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가장 뭐 대표적인 예시로 H2 요런 거죠. 맞나? H와 H의 결합이잖아요. 맞지? 얘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얘도. 그럼 이 결합은 비금속끼리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맞죠? 얘는요. O랑 O의 결합은 당연히 공유 결합입니다. 맞나? 얘네들은 뭐 어떻게 결합을 해야 돼? 이런 거지. 산소 원자 번호 몇 번이야? 뭐요? 8번이지. 그 다음에 산소, 또 다른 산소도 8번이야. 얘는 전자 껍질을 2개씩 들고 있고요. 얘도 2개 들고 있어. 전자가 몇 개야? 라고 물으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2개, 6개야. 자, 어찌됐든 이것도 똑같아. 옥텟 규칙을 어떻게 하려고 해? 만족시키려고 하지. 그러면 산소는 6개 버릴 거야? 2개 훔쳐올 거야? 2개 훔쳐와야 돼. 맞지? 얘도 6개 버리기보다는 2개 훔쳐와야 돼요. 이제 서로 만났어. 길 가다가 만났어. 야, 나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2개 내놔. 미친놈이? 나도 2개 필요한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합의를 보죠. 어떻게 합의 보기로 해? 나 2개 줄게. 너도 2개 줘라. 우리 서로 2개씩 어떻게 하자?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졸리니? 빨리빨리 해볼까? 그래서 이 2번째 전자 껍질이 서로 요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 얘 거 2개, 얘 거 2개를 서로 공유하고 나머지 4개는 지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됐죠? 8개 된 거 맞아? 얘도 8개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산소랑 산소는 전자를 2개씩 공유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몇 중 결합? 2중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수소랑 수소는 몇 중 결합? 단일 결합이라고 하죠. 1중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맞죠? 질소랑 질소는 몇 중 결합? 3중 결합을 합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뺏고 뺏기가 싫으니까 지들 거 이렇게 몇 개를 서로 공유하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이때 이 공유 결합의 결합 기저력은 어떻게 돼? 공유 전자 뭐라 하죠? 쌍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유 전자 쌍의 종류에는 단일 결합, 2중 결합, 그다음에 3중 결합까지 있습니다. 맞나요? 4중 결합은 있다 없다? 없다. 마치 뭔가 탄소랑 탄소가 4중 결합을 할 것만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최외곽 전자 몇 개? 4개. 얘도 또 다른 탄소도 최외곽 전자 몇 개? 4개. 그럼 4개씩 공유하면 8개 만족되잖아요. 맞지? 근데 왜 4중 결합은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니? 이런 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화학과를 가면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4중 결합은 없다. 알았어? 됐지?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금속 결합은 뭐죠? 이거를 이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금속 결합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어? 금속과 금속의 결합인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근데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라고 하면 틀려요. 많이 낚이거든요. 금속과 금속의 결합은요. 다른 용어가 있죠.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맞나? 여러분들이 뭐 주방에서 자주 쓰는 스테인리스가 대표적인 합금이 될 겁니다. 맞나요? 뭔가 여러 가지 금속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뭔가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금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합금이라고 부르고, 금속 결합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금속 양이온과 더하기 그렇지, 뭐야, 누구야? 자유전자의 결합입니다. 알겠나? 그리고 얘 결합 기저력은요. 결합 기저력은 누구야?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맞죠? 기억을 잘 하고 있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런 거야. 금속 결합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쌤이 지금 그림이 그린 게 뭐냐면은 나트륨 덩어리예요. 맞나? 나트륨 덩어리라는 건 뭐냐면 나트륨 원소가 서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석도 같은 데끼리 붙으려고 해, 안 해? N극 붙어 안 붙어?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죠? 밀어내. 청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상을 해봐. 이 지금 전부 나트륨 양이온들이야. 이 얘네들 붙어 있으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나트륨은 아까 봤듯이 여기 최외곽 전자가 한 개 있죠. 근데 요거를 붙잡아 두기보다는 자유롭게 냅둬버려요. 맞죠? 놔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나트륨 원소마다 하나씩 있어. 맞지? 그러면 얘네가 이 금속 내부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움직여. 가고 싶은 대로. 약간 문도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지 맘대로 가는 거야. 맞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 양이온끼리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이 내부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은 전기가 어때? 잘 통해 안 통해? 통하죠. 여기다가 전류를 꼽아버리면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일제히 플러스 극 쪽으로 쫙 쏠려요. 그러니까 금속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전기가 매우 잘 통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금속 결합의 정확한 정의는 얘와 얘의 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아,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여기 좀 싹 지우고. 자, 요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이 조금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요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온 결합. 요 그래프 좀 그리자. 여러분들 책에 그래프가 없는데 요거 한번 살짝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4분면만 그리면 돼. 1,4,4분면. 두 이온 사이의 거리. X축은 두 이온 사이의 거리고요. Y축이 이제 좀 설명이 어려운데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겠어? 에너지 준위.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거를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좀 살짝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얘 이름 뭐죠? 수소입니다. 맞죠? 원자번호 1번에 1번 껍질에 전자 하나 있어. 자,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자,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전자가 들떠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양성자는 하나 그대로인데 전자가 들떠서 3번 껍질로 갔다라고 하자. 맞죠? 원래 1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 위로 들떴죠. 맞지? 그럼 이거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들뜬 상태. 얘는 그러면은 무슨 상태?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따라왔어? 자, 에너지를 공급했으니까 지금 얘 에너지량이 많아, 얘 에너지량이 많아?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맞지? 얘가 에너지량이 많은 상태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고요. 얘는 에너지 준위가 어떤 상태? 낮은 상태야. 따라왔어? 지금 에너지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 낮은 상태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대부분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죠? 이 상태로 존재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안정한 상태야. 맞죠? 얘는 어떻게 돼? 이 3번 껍질에 있는 전자는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언제든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맞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뜻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요거 알아들었나? 얘는 불안정한 상태야. 즉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고요. 여기는 좀 불안정한 상태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는 안정한 상태다. 요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건 안정하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건 불안정하다. 요렇게 한번 개념을 가져가 봅시다. 알아들었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 뭐죠?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들 뭐 매일 드시죠? 이거 안 먹은 날이 없을 거야. Na 플러스 나트륨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뭐죠? 염소 음이온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나트륨의 원자번호 몇 번? 11번. 맞나? 근데 얘는 이제 알다시피 전자 껍질이 3개긴 한데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8개. 이런 상태야. 플러스 1이죠. 요게 나트륨입니다. 따라왔니? 그 다음에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 오, 잘 외우고 있네. 17번입니다. 맞죠? 얘는 전자껍질 몇 개? 3개입니다. 맞죠? 응. 그리고 원래는 2개, 8개, 7개여야 되거든. 근데 이제 7개보다는 어떻게 돼? 어디선가 전자를 하나 훔쳐오겠죠. 뭐 얘 거 훔쳐오면 된단 말이야. 맞지? 8개가 돼서 옥텟 규칙을 스스로 만족을 하고 얘는 몇 가? 뭐요? 3가요? 아니, 3가 하면 안 되고요. 1가? 1가 마이너스. 맞죠? 뭐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게요. 편하게. 알았지? 자,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니까 서로 어떤 힘이 발생해? 정전기적 인력 발생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자석도 똑같아요. N극과 S극이 요런 상태일 때 인력이 세. N극과 S극이 요런 상태일 때 인력이 세요.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인력이 세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력이 세면 서로 잘 붙어, 잘 안 붙어? 잘 붙는다라는 건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죠. 맞지? 잘 안 떼지니까. 맞죠? 서로 멀면은 떼기가 쉬워, 어려워? 쉽죠. 그럼 이거는 금방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두 이온 사이 거리가 멀면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맞지? 가까워지면은 안정해지는 거야. 멀면은 불안정해져.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고 가까워지면은 안정해져. 에너지 준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얻어집니다. 따라왔어? 이온 사이 거리가 멀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 불안정해지죠.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은 안정해지는 거야. 서로 인력이 세지니까. 이 그래프 이해됩니까? 얘는 두 이온 사이의 인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왔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얘가 그럼 가까워지면 쌤 인력이 세지겠네요? 맞아. 맞는데 무한정 가까워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인력이 세지는데 이게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 양성자 몇 개죠? 11개. 얘 양성자 몇 개야? 17개지. 맞죠? 그러면은 이거 2개가 무한정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 없어? 양성자가 거의 붙을 때까지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2개는 서로 같은 전하니까 가까워지면 무슨 힘이 발생을 해? 청력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무한정 가까워질 수는 없다라는 뜻이야. 맞죠? 이거 2개와 가까워지면은 서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또 하나 더 있냐면 요런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두 원자 핵 사이의 인력 때문인 거야. 왜? 이 원자 핵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다 보니까 너무 또 가까워지면은 원자 핵들끼리의 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온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원자 핵끼리 밀어내니까 불안정해져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갑자기 급격하게 치솟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거 2개가 서로 반대의 개념인 거지. 맞죠? 이온 사이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가까워지면은 서로 붙으려고 해. 근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은 원자핵과 원자핵은 또 같은 극이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거 둘 사이에서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따라왔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해볼까?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어떨 때 제일 안정해지는 거야?
요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제일 안정해 보여, 얘들아? 저 미국에서 0점이요. 그래. 극소점이지, 맞나? 여기가, 그러니까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요 지점일 때 어떻다?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얘보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두 원자 핵이 가까워져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거고, 얘보다 멀어지면 어떻게 돼?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가장 안정해진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치하는 두 이온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할까? 멀어지려고 할까? 그렇지.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여기에 존재하는 이온은 서로 멀어지려고 할까? 가까워지려고 할까?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요렇게. 어떻게든 여기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요거 일단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온 결합할 때.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NaCl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이 있을 거야. NaCl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금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냥 쌤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여기가 이제 1족 금속, 여기가 이제 17족 할로젠이라고 부르죠. 할로젠 기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NaF랑 괜찮나? KCl 요렇게 두 개 한번 가지고 와 볼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이고 얘랑 얘는 또 다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소금은 쌤 여기 그려놨어요. 자, 보자.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몇 개야? 2개죠. 염소는 전자 껍질 몇 개야? 3개예요. 맞나? 자, NaF 플루린화 나트륨은요. 쌤은 굳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나트륨은 전자 껍질 몇 개? 2개예요. 괜찮나? 플로린은 전자 껍질이 몇 개냐면 얘 원자 번호 몇 번? 플로린 9번이죠? 맞나? 9번이고 전자 껍질 몇 개? 2개야. 맞죠? 그리고 원래 여기가 2개 7개여야 되는데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여기가 몇 개 돼? 8개 돼서 여기는 1가 플러스 양이온, 여기는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야. 맞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잘 느껴봐. 얘 전자 껍질 2개, 얘는 전자 껍질 3개야. 근데 얘는 전자 껍질 2개, 얘는 전자 껍질 2개죠. 그러면 요렇게 이온 결합을 할 때는 요렇게 이온 결합을 할 때 누가 더 가까이 붙겠어요? 위에 걸까 아래 걸까? 자, 너무 가까워지면은 그 원자 핵끼리 밀어낸다 했잖아. 맞지? 자, 생각해봐. 얘는 플러스 11이고 얘는 플러스 17이야. 얘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셀까? 플러스 11과 플러스 9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셀까? 위에 게 밀어내는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전자 껍질도 2개, 3개에서 총 5개고 얘는 2개, 2개에서 4개니까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요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가 3개씩 올라갈 수 있거든. 판단이 돼야 돼.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 NaF는 요것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서 더 안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 이 파란색이 뭐냐면 NaF입니다. 맞죠? 이것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서 더 안정화된다라는 거죠. 따라왔나? 그러면 KCl은 또 그 반대겠죠. K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9번이니까 전자 껍질 몇 개? 3개 있습니다. 원래는 4개인데 하나 버린단 말이야. 맞죠? 2개, 8개, 8개. 괜찮나?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염소는 아까 이거 17번이잖아. 그치? 똑같이 그리면 되죠. 17번.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세 개 되고 2개, 8개, 8개. 따라왔나?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가보자. 얘 전자 껍질 몇 개? 3개. 얘 전자 껍질 몇 개? 3개. 그러면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할 때 얘보다 서로 멀리서 안정화돼, 더 가까이서 안정화되겠어. 더 멀리서 안정화되는 거야. 아니면 또 이렇게 봐도 돼요.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19,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17. 서로 밀어내는 힘이 더 어때? 세죠? 그러면 더 멀리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왔나? 응. 더 가까운 데서 더 먼 데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안정화된다. 요 보라색 그래프가 KCl 염화 칼륨이 되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 서로 이해되겠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요거 이온 결합할 때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요거 좀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두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라 했을 때 뭐 NAF, NaCl, KCl 이렇게 있다 했을 때 누가 이 두 이온 사이 거리가 제일 가까워? NaF. 그 다음이 NaCl. 제일 먼 게 KCl. 요렇게 부등호를 표시를 할 수 있어야겠죠. 맞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들었어? 요거 수연이 이해되겠나? 오케이. 윤성이 됐나? 석준이 오케이? 유연이 이해됐어? 원재? 준서 졸리니? 기억나죠? 좋아요. 헌주야 눈 감고 있는 거야? 뜨고 있는 거야? 하율이 이해되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하고요.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살짝 더 언급을 하면서 또 뒤이어서 좀 설명을 할 거거든요. 2단원 파트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다음 이제 생물 좀 진도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